네, 안녕하세요. 방구석 딸바TV의 난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림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방이다. 이 무화는 거의 이거 안 없어질 거야. 맞으면 그죠? 아쉬워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약간 긴장도 되고 이렇게 또 우리의 긴장을 풀려는 반가운 분들 뵈면 또 이야기하기 너무 좋고 반갑습니다. 네, 뱅크님도 반갑고요. 오셨고요. 네. 다른 분들도 막 들어오시고 계셔서 네. 지금 저희가 댓글을 한 분 한 분씩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5화 때 음란물에 대한 얘기가 끝나고 네네. 그렇죠. 근데 음란물 앞에 성토가 쓰여서 폭용에 대한 얘기를 좀 했더니 그거에 또 뜨거웠어요. 네. 그렇죠. 그러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났죠? 폭용만 30분 넘게 해버렸더니 네. 아주 뜨거웠습니다. 지금 막 다시 보기로는 저희 그 다 올라왔죠? 4화부터 5화까지 올라왔고 이제 5화에 저희 그 사연 글 읽어드리는 그 본격적인 음란물 편이 아직 안 올라왔는데 그것만 올라오면 이제 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많은 분들이 자꾸 왜 안 올라오냐 이렇게 엄청 찾아주시는 거 굉장히 그런 뜨거운 관심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답변 주시고 항상 저 왜 그러죠? 자 우리 멘탈 붙잡고 멘탈 붙잡고 어서 많이 듣던 대사인데 제가 했던 거 같아요. 비가 안 오니까 우리 마음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굉장히 감사한데요. 지금은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막 왜 안 올라오냐 이러셨었는데 4화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금 이제 영상이 오류가 있어서 그냥 저희 목소리로만 좀 송출해서 올라가 있고요. 5화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은 성토가 쏠 코너 올라가 있고요. 뒷부분 코너도 곧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셨다가 라이브 못 보셨던 분들 꼭 봐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저희 이렇게 분위기도 좀 살짝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무슨 진짜 방구석에 스튜디오 바꿨습니다. 네. 좀 많이 밀착된 느낌이시지 그런 않으신가요? 느낌으로 살짝 더 가까이 방구석 그리고 항상 이렇게 일렬로 와주시는 우리 방구석 일렬로 와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유니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유니테님 이상현님 아이디 낯선데요. 안녕하세요. 그렇죠. 반갑습니다. 네, 이상현님은 한번 인사를 드리셨던 분이신가요? 유니테님, 이상현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계속 채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김밍디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계속 그 존재감을 채팅으로 이렇게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 댓글창은 아마 오늘 보기 힘든 걸로 조금 계속 이걸로 재생 중인가요? 저희가 저번 방송 끝나고 나서 또 많은 분들이 쪽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쪽지 안 읽어보면 또 서운하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코코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방송을 기다리는데 업데이트하는데 이 부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고 요건 이제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으니까 안 올라왔을 때 남겨주셨던 거예요. 7487번님께서 난쌤은 왜 난쌤이에요? 별명이에요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설명드렸었던 적이 없네요. 없어요. 그러네. 되게 심플해요. 제 이름이 난이거든요. 제가 이름이 외자인데 김난. 제 실명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또 이제 검색하실 겁니다. 무섭다. 근데 어쨌든 난이 난초할 때 난입니다. 란 아니에요. 저 계란 싫어요. 난. 좀 항상 김란이라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싫어. 난입니다. 난. 네. 그래서 난쌤이에요. 난쌤입니다. 딱히 다른 이유는 뭐 없었던 것 같고요. 별명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진짜. 난쌤 별명이 왜 난쌤일까요? 그냥 뭐 난다. 또 이 뭔 개소리야? 죄송합니다. 또 무리수 지난주에 이어서 무리수를 또 두었군요. 난쌤은 본명이시라는 거. 7487님 좀 설명이 되셨을 거고 앞으로 난쌤 자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뱅크님이 딸바 인형 없어졌다고 찾아주시는데 네, 딸바 그러시네요. 아이고. 딸바 인형 저기 지금 저기 숨어 다른 데 숨어 있습니다. 네네네. 다음 주에 다음 방송에서 공개 또 시켜드리겠습니다. 저 예빈맘 앤 또우맘님께서는요
포경 수술에 관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어 유익한 방송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자 선생님이 화가 난 이유에 저도 공감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여자 선생님 아마 저겠죠? 예. 음란물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선생이라는 걸 그치. 까먹고 제가 또 분노를 했었는데 전투력 상승을 네, 살짝 같이 이렇게 공감해 주시는. 살짝 올라왔다가 네. 다시 다 마음을 다잡고 다 내렸습니다. 근데 화가 날 수 있었죠. 충분히. 그리고 그런 우리 분노가 이제 좀 더 그 그쵸. 예방과 손정호 때문에 난리인데 어쨌든 그 분노가 좀 더 저희가 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 작가님이 난쌤이고 제가 크림 작가님. 그러니까 이름이 좀 그런가? 난쌤 그러네요. 좀 세 보이기도 한데 좀 잘 어울리나요? 다음에 바꿔서 합시다. 적응 안 돼요. 그렇게 그래. 오해를 하신 분도 있구나. 그쵸. 감사합니다. 이름 예쁘다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다 하트도 막 난리네요, 달아주시네. 그냥. 네, 여성분들이신가요? 여성 네. 팬이신가요? 유니테님도 난쌤 하트 한번 날려주셨네요. 네. 부러우세요? 부럽네요. 뭔가 말에서 네. 부러움이 막 비쳤어요. 그리고 장유정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유정님 저희한테 그 몇 번 이렇게 채팅도 남겨주시고 맞아요. 네, 오셨었어요. 해주셨던 것 같아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다른 분도 또 소개해 주셔야 될 것 파주들이 같아요. 유님께서 작가님 웹툰 올려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이분은 저 웹툰 보고 계신 분 같아서 얘기 좀 해주세요. 빨리 그림 그리라고 하니까 빨리 그림 그릴게요. 근데 작가님 진짜 바쁘세요. 네, 요거 진짜 바쁘니 좀 양해 영상 부탁드립니다. 편집도 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엄청 바쁘세요. 웹툰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작가님 일만 하시는 게 아니어가지고 네.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유남 튜브? 님께서는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음. 자, 이 부분은 저희 딸바 저희 유튜브 딸바 TV 방송 들어오시면 어떻게 생기는지 엄청 자세하게 맞아요. 네. 있죠. 저희 뭐 베리준마 선생님이나 나라 언니가 알려주시는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편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소개 다 안 드려도 지금 딸바 TV 안에서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이거만 해시태그로 치셔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대답을 원하시는 게 아닐 네, 수도 있어요. 자세히 간략히 넘어갔습니다. 말씀 여쭤보셔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이분 아이디는 뭘까요? 소팝인가? 소팝? SOPOP3131님 엠번방 방지법에서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라고 하셨잖아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이 아닌데 처벌받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죠. 네네. 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이 아닌데도 이제 처벌받게 되는 거죠. 소유만으로. 그렇죠. 우리가 음란물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뭐 모바일이나 온라인에서 보다가 그냥 이거 야동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피해물이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 어떤 국내에서 유출돼 있는 또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국산 야동이라고 했던 것도 누군가의 피해물이고 그쵸. 몰카물이니까 불법 촬영물을 인식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 소유하고 있으면 이제는 그 대상이 성인이 등장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 과감하게 버려주세요. 네, 이게 입법이 통과됐으니까. 쓰레기통에다가. 이제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 또 하나 알아가시는 게 아닐까 싶죠. 네, 타닥타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제목 보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성병이 음, 좀 큰 주제죠. 네, 오늘 성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하기 전에 조금 이슈가 됐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그거를 같이 채팅으로도 또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겠어요. 아마 한 이틀 전에요 기사화가 돼가지고 왜 바나나를 그 피임 실습 콘돔 실습으로 그 학생들한테 준비해오라고 하셨던 담양에 있는 모 교사 그 보건교사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이제 그거를 학생들한테 준비해 오라고 해서 그 소식을 들은 학부모님들이 항의해가지고 그쵸. 그 성교육 수업이 아예 취소가 되고 사과하시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제 진상조사가 진행이 되는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 교사분의 입장을 대변하시면서 아니 무슨 그런 보수적인 학부모들이 다 있냐. 요즘 피임 실습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너무 그랬죠.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데 당연히 필요한 교육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그런 기사였는데
뭐 간단하게 좀 생각을 좀 전달드리자면 선생님이 특별히 잘못한 거는 없죠. 사실 저도 크게 그러니까 뭔가 놓쳤던 부분들이 있는 건 그렇죠. 확실해요. 근데 예. 이제 잘못이라고 표현하기 조금 어려운 점이 없잖아 예. 있을 것 같기는 그러니까 뭐 해요. 고등학생 대상 남녀공학에서 한 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피임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콘돔을 준비하셨을 거고, 근데 그거를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물을 아이들한테 이제 바나나, 아마도 성기 모형이 조금 더 이렇게 선생님 생각에는 뭔가 너무 낯설고 네, 그게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일 수 있겠다. 또는 조금 이렇게, 친근한 아이들이 막 바나나를 골랐을 희화할 수도 수 있죠. 있는 분위기 되니까 오히려 바나나를 준비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문제는 그 준비물을 이제 아이들한테 준비해오라고 하니까 이제 엄마 돈 줘. 그렇죠. 이제 왜? 학부모님들은 그런 이해도가 없는 상태로 그쵸. 아이가 뭘 한다고 이렇게 당하실 수는 있죠. 그리고 왜 바나나 왜 가져가니? 네. 콘돔 실습한데 뭐 또 애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깜놀하시죠. 뭐야 하면서 막 전화하셔가지고 그쵸. 그쵸. 약간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어머님들이 이제 많이 개선되고 있잖아요, 인식이. 근데 아직까지 그 피임에 대한 교육 자체를 거부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긴 계셔요. 하죠. 네. 이 이해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런 걸 준비해 오라고 하는 거에도 더 경악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마구마구 항의하셨고, 그게 또 선생님이 그 수업을 취소하시고 사과를 하시고 이렇게 진상조사까지 마치 어떤 인권을 침해한 듯한 그 모습이 돼서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또 비춰지는 게, 아니지 않나 안타깝고. 싶은 마음 네. 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시청자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네, 궁금하긴 각자 해요. 의견을 뭐 좀 내 주시면. 자녀가 아니면 내가 음, 뭐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콘돔 실습하게 바나나 가지고 와라고 했었을 때 어떤 나라면 어땠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그렇죠. 부모로서는 어떨까? 또 우리 아이라면 그런 생각들. 근데 저희가 이제 성교육 강사다 보니까 이런 교육들이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인 교육인데, 그리고 고등학생 정도면 피임 실습 교육을 좀 당연히 받아야죠. 필요성이 네.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죠. 네, 학교 교육에서 또 그만큼 어떤 교육의 현실적인 교육들을 하기가 좀 어렵고 여건이. 그런데 선생님 좀 큰 맘 먹고 준비하신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취지와 그쵸? 의도 너무 좋았는데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받아들이실 때 약간 이런 의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신 네. 게 좀 마음이 안타깝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차이를 두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냥 저희는 그런 준비를 이제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실습 기구나 아이들한테 키트. 직접 나눠줄 수 있는 거, 그리고 교육적인 자료들을 사실은 선생님들이 실제적으로 준비해요. 그래서 무난하게 아이들이 그런 콘돔 실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실습을 할 때 어떤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할 때는 사전에 또 부모님들한테 그러한 그쵸. 공지도 좀 드리고, 말씀드리고 네,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브리핑도 해드리고 하다 보면 그런 이제 혼란이나 오해들이 좀 줄죠. 근데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고, 그쵸. 네, 그러다 보니 또 이제 전화가 오면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뭔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항의 전화 받다가 이제 수업까지 취소를 하시게 된 것 같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조명된 게 또 한편으로 또 좋은 것 같아요. 네. 의견 주신 분들 계시나요? 바나나 한 뭉텅이 사서 친구들이 나눠줬으면 인싸됐을 것 같다고. 상현님이 바나나 한 뭉탱이 사서 친구들 나눠줬으면 인싸됐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게 참 아마도 선생님이 그 교육을 이렇게 진행하셨으면 이걸 정리도 잘 하셨을 거고, 얘들아 이 바나나를 준비하게 한 이유가 뭐였는지 이렇게 하면서 설명도 되셨을 텐데, 그게 좀 아쉬운 거죠. 어쨌든 도전해보셨다는 모습도 어떻게 보면 좀 나타나는 것 같기는 네. 해요. 조금 더 우리가 이런 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다 같이 바꿔나가야 할 문제고 한순간에 바뀌지는 또 않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천천히 같이 노력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곱게 자란 꼬꼬님이 콘돔 사는 것부터 당연한 거라고 교육할 겁니다. 네, 당연하다는 말씀이 더 공감되고, 네, 맞습니다.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인식을 좀 바꿔가는 지금 시기니까. 근데 이제 방식에 대한 부분들은 각자가 또 이해도가 좀 생겨야 되는 건 맞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걸
강력하게 항의하시는 학부모님 입장에서도 분명히 그런 이해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맞아요. 너무 아이들한테 이렇게 직접적인 교육이 어떤 뭔가를 조장시킬 수도 있고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양쪽 다 아쉬웠던 결과인 것 같아요. 부모님 네네. 쪽이나 선생님 쪽이나 정작 가운데 있던 학생들도 셋 다 좀 아쉬운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언론에서 자꾸 이 바나나의 핀트를 맞추는데 그 바나나가 뭐라고 문제예요. 이렇게, 바나나 맛있는데. 바나나 아니 꺼낼 뻔했네. 저 바나나가 뭐라고 이렇게 딸바TV 네, 저희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라서 저 이렇게 잠깐 격분했습니다. 약간 최근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어서 같이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나눠봤고요.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코너로 오늘 이야기를 좀 해야죠. 들어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코너 성토 갔어요 코너인데 우리 성토 갔어요 항상 안 맞아요, 그렇죠? 하나 둘 셋. 성토 갔어요. 까똑. 처음이다 처음. 네. 그럼 오늘 사례도 제가 한번 좀 읽어보도록 저희한테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해리해리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아이디 읽어. 괜찮습니다. 네. 깜짝이야. 공개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읽으면 안 되나 해서. 네. 네, 크림 작가님 웹툰 잘 보고 있어요. 저는 여자이고 중학생입니다. 그것만 밝혀도 되죠? 작가님이 만화에서 압박자위를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며칠째 안 하다가 오늘 또 하게 되고 유유유 또 하게 되고 유유유 제가 이러다가 진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압박자위를 끊을 수 있나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해서 끊어버리기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저도 선물 주시는 거 맞죠? 라고 되게 네네. 귀엽게 네, 사연을 드려야죠. 보내주셨어요. 네. 드려야죠. 저희한테 네. 사연 보내주셨으니까 이렇게 소개도 드리고 저희 선물도 드립니다. 근데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런 사연도 굉장히 많죠. 정말 많아요. 네. 저희 특히 뭐 중학생, 음.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들의 이 자위를 끊고 싶어요. 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자위래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압박 자위를 하면 또 이제 뭐 성기가 까매진대요부터 시작해서 소음순이 변형이 된대요. 제 소음순 이미 망가진 것 같아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정말 많아요. 그만큼 그런 뭐 자위를 많이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게 같이 공존되는 건데 우리 해리해리님이 자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압박 자위를 한다고 했어요. 이 압박 자위가 뭘까? 그 좀 이 용어 자체도 되게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자위를 할 때 압박을 하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특히나 여자는 남성과 다르게 성기가 안으로 들어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압박은 할 수밖에 없는 예. 구조예요. 그래야 생긴 이제 새가. 쾌감을 느낄 수 예. 있으니까 뭐 골반에 이렇게 혈액 충혈돼서 혈액이 다 몰려서 성기 쪽으로 어떤 압박 자극이 줘야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극을 찾게 되죠. 그리고 우연히 알게 되기도 하고 그런 압박 자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의 죄책감 쩔죠. 죄책감이 지금 너무 심해요. 막 며칠째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가 끊고 네, 하다가 또 끊고 하게 됐고 하다가 끊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속상해하고 내가 왜 했지 이상한 사람인가 막 이런 고민도 하고 나만 불안해하고. 자위하나 이거 진짜 많아요. 저만 자위하는 것 같아요. 이런데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잘못 잡고 있어요. 지금 자위를 끊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올바르게 하면 누구나 자위는 해도 되는 부분인데 일단 이 친구 지금 막 당장 뭐 죄책감 그렇죠. 막 끊어버리고 싶은 막 이런 욕망 막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생각 이런 것들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책감을 안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문제화 시키는 거예요. 이제 점검을 쭉 한번 해보면 이 친구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압박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맞아요. 이런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압박자위라고만 써줘서 근데 뭐 이제 힌트는 오늘 또 하게 되고 안 하다가 또 하게 되고 근데 그 힌트에서는 하루에 뭐 한두 번 정도로 보여져요 사연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일주일의 횟수 또는 하루의 횟수가 나오니까 그런 간격만 잘 유지하면서 청결한 부분도 생각하고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또 쾌감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으면서 자기 위로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되는 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불안해하지 말고
자위는 어쨌든 자기 관리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끊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진짜 많죠. 네, 이게 뭔가 이상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다 생각하는. 이게 여성 자위 편에 대해서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정말 많은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다음 편이 자위 편입니다. 네. 뭐 자세하게 그때는 남성 자위, 여성 자위에 대해서 아마 다음 이야기를 좀 할 수 시간에 있을 것 같아요. 다뤄보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네. 우리 압박자위도 혜리님은 나올 것 같은데. 네. 혜리님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저희가 깊게 다음 방송 때 훨씬 더 말을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끊는 것이 어려우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갈 수 있게 혜리님 좀 그런 자위, 압박 자위 너무 강한 압박 아니고 횟수에 대한 것들 해보고 그리고 또 자위가 아니라 또 다른 걸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가면서 그 과정을 좀 겪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그게 걱정돼요. 네, 그 죄책감 이런 것만 좀 안 가지셨으면 야 좋겠어요. 이거 어떻게 자위하는지는 저희가 몰라서 정확하게 어떤 피드백을 주기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사실 어쨌든 이렇게 죄책감을 갖고 있다는 자위 되게 좋은 건데 왜 그러지? 참 약간 이렇게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시기를 좀 잘 겪어가고 이게 그리고 좀 네.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좀 올바르게 내 건강한 몸을 자위 해치지 방법. 않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위 방법을 좀 네. 배웠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혜리님 다음 방송 꼭 참여해주세요. 혜리님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내용을 한번 전달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혜리님께는 메일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이 딸바주스 모바일권을 보내드리도록 선물 하겠습니다. 드릴게요. 네, 선물 꼭 드릴게요. 네. 자, 저희 성토가스의 코너 넘어가고요. 오늘의 주제 성병. 도대체 이 성병 얘기 언제 하나? 또 어느 순간 30분 가까이 또 지나버렸어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벌써 많이 성병, 지났네요. 성병에 대한 얘기 네. 좀 해야겠죠. 엄청 그래서 스킵했는데. 네. 네. 자, 성병에 대해서 첫 번째 사연 네. 제가 한번 좀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렴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균 검사에서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리티쿰이 나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궁금한 것이 한번 완치가 되면 보균자와 하지 않는 이상 재발하지 않을까요? 스스로 문란하게 생활한 적도 없었고 오랫도록 남는 것이라면 앞으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너무 괴롭고 고민됩니다. 너무 억울하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네. 라고 남겨주셨네요. 이 심정 저희가 헤아릴 수 없죠. 그쵸? 진짜 너무 아플 것 같고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걱정되고 불안하고. 네, 일단 이 균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바로 잡으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무섭지 않아요? 유레아 플라즈마. 이름이 무서워서 더 무서운 것 같아. 검사 받고 나서 나한테 이런 균이 있다고 하면 막, 뭐 이렇게 이름 긴 게 나한테 뭐야. 있어, 막 이러고. 이거 뭐야 하고 검색창에 쳤는데 뭐 되게 이렇게 검색 지식이나 이런데 그럼 뭐 정보들 보면은 거의 성병처럼 얘기해 놓으니까. 네, 너무- 물론 성맥에 감염된 이런 균일 수도 있어요. 이 균은 약간 일부는 공생균이고 일부는 성맥의 감염으로 인해서 있는 균이라서 사실 모르는 거예요. 약간 이게 이런 게 지렴에서 오는 성병들은 몸에 있는 원래 균인 경우도 있고 정말 이제 성병 관련된 걸 수도. 왜 저희 옛날에 그 얘기한 적 있잖아요. 지렴은 성병이 아닙니다. 근데 지렴 걸리면 약간 지렴은 다 감기처럼 온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병처럼 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균 중에서도 약간 성매개로 오는 균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렴은 뭐 성병입니다라고 할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정보를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병명까지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아마도 의학적 소견은 직접 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나 상담이 맞아요. 되셨을 거예요. 저희가 오늘 성병에 관련된 고민을 주신 분들한테 어떤 의학적인 지식과 성병 소견을 드리고 뭐 처방을 내린다 이런 게 아니라 맞아요. 오늘 방송은 짧은 시간 안에 저희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고민하시고 불안해하는 것들을 좀 덜어드리고 확인하는 절차들을 좀 보여드릴 거니까 그걸 좀 먼저 안내드리면 아마도 이렇게 자기 병명이 나온 거 보니까 STD 검사를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성병을 검사하신 것 같은데 유레아 그래서 이게 플라즈마 나왔다니까 무서운 게 유레아 나왔다 아리티쿰이 이러니까 나왔어요. 이제 놀래시는 거죠. 네, 일단은 뭐 이거는 그냥 난쌤이 얘기한 대로 질염균에 흔히 나와 있는 어떤 내 몸에 살고 있는 공생균 중에 하나인데 이 유레아 플라즈마도 두 가지가 있어요. 파붐과 파붐이 유레아 있죠. 아리티쿰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한테도 유레아 아리티쿰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이분이 이제 요게 나온 거예요. 근데 걱정하시지 않을 게 보통 이런 균 검사하면 이 유레아 아리티쿰도
치료하면 절반 가량 이렇게 검사하신 분들 절반 가량 이런 게 흔히 있어요. 있는데 다만 이게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매개가 된다는 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는 이제, 거죠. 예.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균이에요. 균. 그러니까 막 그쵸. 죽고 싶을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한테 미안할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더한 균이 뭐가 있을지 어떻게 알고. 그리고 말 그대로 균은 치료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완치하고 상대방이 이제 이게 복균자가 아니라면 이거 그러면 이게 뭐 지금 이 사람은 뭐 자기가 다시 생길까요? 막 이런 거 엄청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제발 이제 완치라고 하셨죠. 완치가 되면 복균자와 완치되고 치료를 받았다고 하셨으니까 치료를 받았다고 하셨으니까 치료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 정확한 원인균들을 알았으니까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 혹시 재발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맞아요. 네. 다만 이제 여기서 내가 앞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뭐 병명 이야기 뭐 또 자기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힘들고 괴롭다고 얘기도 하셨으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사실 이균까지는요. 이거는 굳이 뭘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뭐 매도, 네. 옴 이런 수준의 성병이 아니라 나 예전에 이런 균이 있었는데 아니, 유레아 플라즈마 굳이 이건 왜냐면 지렴 중에 하나라 누가 일일이 그쵸. 나 지렴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아니 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귀는 사람한테도 그 증상이 이렇게 전염되거나 또는 이런 같이 그런 증상들이 그럴 땐 나와서 같이 치료해야죠. 같이 치료받아야 되는 게 분명한데 지금 치료가 되셨고 다음 사람한테 대한 그쵸. 불안함인 불안함에 거잖아요. 다음 사람을 만날 때 혹시나 이게 재발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한테도 이렇게 전염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렴은 진짜 평생 갖고 가요. 진짜 이거는 그래서 약간 저는 그때 한번 살짝 얘기했는데 유산균 먹고 효과를 진짜 봤거든요. 네네. 유산균 주세요. 제가 뭐 상품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엄청 많아요. 질 유산균에 관련된 거. 그렇죠. 그러니까 난쌤이 유산균을 얘기하는 게 어쨌든 질내 환경에 그런 좋은 유산균들이 계속 주는 거라서 그렇죠. 이렇게 질을 보호하고 그런 어떤 나쁜 균들을 계속 휴면 상태로 만들고 그러니까 내 면역력도 높아지고 관리하는 거죠. 네, 그렇죠. 관리하는 거니까 그 관리 차원으로 생각하되 맞아요. 단 하나 제가 좀 걸리는 거는 앞으로 만날 사람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이제 본인이 이 원인균을 알았잖아요. 자각을 했다면 이제 나는 여기서 그러면 안 상태로 뭘 내가 이제 이 성병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될까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불안하고 다음 사람한테 맞아. 그냥 얘기 어떡하지 이게 이런 게 아니라, 아니고. 예. 만약에 다음 사람을 만나면 콘돔도 꼭 착용해야 된다는 생각도 좀 가지시면 좋겠고 성병이라는 거에 대한 정보가 생기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성병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맞아요. 대화들이 좀 있으시면 더 좋겠고 그리고 그 뭐랄까 이런 또 재발됐을 때 또는 주변에 이런 균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본인이 그런 전도사가 돼서 좀 뭐랄까 그런 장벽에 이 불안감에 갇히지 않도록 이런 성병은 잘 얘기해 주시고. 정말 흔하게 얘기할 수 있는 병이 됐으면 좋겠고 맞아요. 다들 그렇게 숨기고 어려워하고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해들이 계속 겹겹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막 죽고 싶고 이런 거 보면 그렇죠. 마음이 이렇게 너무 아파. 억울하고 이거 그냥 지 염증인데 온몸엔 염증이 가득한데.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문란하게 생활한 적도 없다고 고백하시고 근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맞아. 흔하게 생길 수 있다는 어떤 전제가 있으면 좀 더 마음이 편해지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응원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이게 다 그렇게 죽어야 되고 막 억울해야 되고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나야지 감기 걸린 사람한테도 우리가 힘내라고 맞아요. 빨리 그쵸, 완치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쵸. 네. 이 흔하게 나와야 돼. 이런 이야기들이. 네. 그리고 오늘 뭐 콘돔에 대한 얘기 계속 하겠지만 가면 갈수록 저는 콘돔이 이제는 임신은 둘째치고 내 몸을 지키는 일이 돼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그래요.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어떤 건강에 강박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거를 한번 거치셨으면 다음부터는 정기적으로 검진 검진 받으면서 받고 내 몸 관리를 평생 들어가는 거죠. 관리하면서 살아야죠. 네, 내 그건 몸인데. 그런 산교육이 되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 경험입니다. 네 아유 힘내십시오. 힘내야지 이건. 힘내십시오. 네. 또 나왔네요.
자, 그래서 이분은 절대 너무 네, 속상해하지 이제 말라는 말씀 드리고요. 성인이시니까. 네. 네. 오늘 아무래도 성병 편이다 보니까 사례들도 다 성인들의 사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마음 같아서는 막 풀어서 막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얘기하셔도 돼요.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만 아니요. 좀 전달드리는데 그냥 그래요. 그래요? 일단 성인분들이시니까 저희가 좀 더 이렇게 편하게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자, 다음 두 분 번째 사연, 네. 사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치 않는 관계의 남성과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 동안 성관계를 가졌는데 남성이 성병 바이러스, 특히 HPV 보균자라면 제게 바이러스가 옮을 수도 있나요?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아서 너무 힘들고 무섭습니다. 이분도 지금 또 힘들고 무서워. 네. 그리고 HPV 지금 화두죠. 제일 아마도 제일 핫한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할 것 같은데. HPV 제일 핫한 것 같아요. 그 뭔가 이 앞에도 뭐가 사연이 있으실 것 같고 여기 글을 이렇게만 보내주셨으니까. 근데 원치 않는 관계 남성과 관계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왜 HPV에 대한 이런 포비아처럼 무서움이 생기셨을까? 특히 이분은 아예 특히 네. HPV라고 아예 딱 명시를 해주셨으니까요. 혹시 그런 치료의 어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저희가 이제 그런 확증을 하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좀 이렇게 일단은 힘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힘내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뭐 힘들라고 네. 우리 하나씩 써서 붙여놓을 거 그랬나 봐요. 그렇죠. 네. 그게 좀 저는 그냥 원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조금 이게 되게 대화가 주체적이지 필요할 것 못하다. 같아요. 예. 그런 사람과 관계를 가졌어요. 가졌는데 저 사람이 혹시 성병이 있나 없나에 대한 불안증이 확 온 거잖아요. 여기에 내가 결정 내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맞아요. 된 것 같아서 그냥.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기 성찰이 좀 필요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앞으로도 그러면 이런 경험들 또는 원치 않은 성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좀 진지하게 이번 계기로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3분에서 5분 시간 동안 성관계를 가졌는데 옮을 수도 있나 요 자체는 뭐 질문이니까. 근데 있긴 있죠. 가능성만 가지고 응. 얘기해 보자고요. 가능성은 있죠. 있죠. 그게 0%는 아니니까. 뭐 의사들마다 소견도 다르고 그리고 주장하시는 것도 좀 다르긴 한데 뭐 3분 4분 안에도 충분히 그 HPV 보균자와 성관계를 통해서 그런 경로가 돼서 그런 HPV 어떤 보균자로 인해서 자기도 전염될 수 있고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파트너가 한 사람인데 한 맞아요. 사람일 때는 전 처음이고 가능성이, 남자친구랑만 네. 했는데 근데 그 파트너가 여러 사람과의 관계가 있었다면 그러면 또 계시죠. 나는 관계를 한 분하고 했지만 뭐 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약간 아까 많은 분들이 성병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성적인 접촉만이 성병을 옮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들도 있는데 아닌 경우도 적긴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헤르페스 같은 경우도 1형이랑 2형이 그렇죠. 있는데 네. 이게 입에서 2형이 나오거나 성기에서 1형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교차 감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구강성교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 흔히 것처럼 말하는 오랄 섹스가 있다 보니까 그쵸. 한국인들한테도 그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거예요. 1형이 막 성기에서 나오고 막 2형이 입에서 나오고 막 이러니까 사실 이게 마냥 성병이라고 해서 진짜 딱 성기 접촉만이 없는 건 또 아니에요. 그리고 헤르페스 같은 경우도 우리 흔히 이렇게 입에 입병처럼 입병 나잖아요. 이야기할 수 있는 형이 있는가 하면 성기에 나는 형 지금 아까 사마귀 같은 1형, 2형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그 헤르페스에 대한 병명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런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맞아요. 네, 나한테 그런 일이 발생이 됐다면 또는 이런 불안증이 있다면 정확하게 알 때 아마 불안이 조금 거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HPV. 그쵸. HPV가 굉장히, 뭐길래? 네,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어렵죠?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예요. 다들 의학용어. 이거는 굉장히 어렵죠. 길고 휴먼이 들어가니까 인간한테 어떤 매개로 인간들끼리 또는 맞아요. 동물 그러니까 살 접촉 네, 뭐 이런 파필로마 걸로. 바이러스들이 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HPV, 인유두동 바이러스. 이게 어쨌든 인체 감염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흔히들 많이 무슨 사마귀 곤지름처럼 그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지만
얘는 잠복기가 엄청 길어요. 네, 위험군에 따라 달라요. 맞아요, 그 다 달라요. 정도는 뭐 6번, 11번에서 또 그렇게 그 증상이 사마귀로 나타난다고도 이야기하는데 사마귀가 나타났다고 또는 곤지름이 발생이 됐다고 해서 모두 또 HPV냐? 그건 또 또 아니거든요. 아니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물론 이 HPV는 90% 이상이 성관계를 통해서 매개가 돼서 경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감염 후에 바로 이렇게 발생된다 그러지가 거나 않아요. 증상이 나타나거나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그렇게 느끼지도 못하고 HPV균의 바이러스에 노출됐다, 뭐 감염됐다, 발생됐다. 그리고 이 균도 또 이 균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뭐 암이 되고 사마귀가 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또 몸에서 자연 치유되는 부분은 또 어느 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일종의 상대균 놔두면, 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 컨디션이 깨지고 뭐 질 환경이 안 좋아졌을 때는 이제 그런 게 하나가 이제 확 증폭되면서 증상을 나타나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단순히 그냥 HPV 라고만 해갖고 막 다들 막 엄청 겁에 질려 계시고 저희도 그러니까 그 균이 그게 좀 있으면 막 다 이게 무조건 바로 안 되는 것 입고로 같아. 자궁 경부암이라서 그래요. 네, 그니까요. 입고로 그게 아닌데. 입고로 자궁 경부암 하니까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주잖아요. 암이라는 말 암 자체가 들어가니까. 무섭다. 무섭네요. 이게 뭐랄 그럴까요? 이제 그렇게 암으로 원인균으로 확실하게 나온 것들이 이 HPV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렇게 따지면 확실하게 또 나온 거 하나 있잖아요. 헬리코바토균. 네. 윌 광고 안 들어오나? 그런 갑자기? 그러니까 위암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깊다는 유산균 좋아, 유산균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온 균들이 얼마 없어요. 원인균들이. 그런데 맞아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네, HPV는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 갑자기 균이 있으면은 네, 우연히 검사를 했는데 내가 HPV 보균자래. 그러니까 나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바로 막 현남친 네, 잡거나 뭐 자궁경부암 남편 잡거나 이제 네, 막 뭐 전남친 막 잡거나 막 그쵸. 멱살 잡고 막 너가 막 이랬다 막 이렇게부터 그렇죠. 되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경로를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몰라요, 전에 사실. 파트너와 또는 지금 또는 건너 뭐 이런 과정들이 여러 개 겹겹이 쌓여서 와서 나한테 그런 어떤 나의 자궁 경부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는 거인데 그게 또 언제 또 이렇게 발현되느냐? 거의 40대 맞아요. 40대 네, 가서 이제 진짜 암으로 발전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한 10년은 보통 잡아야 돼요. 잠복기 10년 정도는 그쵸. 기본으로 만약 잠복기로 본다고 네, 잠복기 한다면 10년 정도는 잡아야 네. 되니까 이 나쁜 균들의 개체수가 갑자기 증폭돼서 암으로 변이 되고 막 이런 게 어쨌든 그 정도 연령이 됐을 때니까 우리가 이 원인균도 알고 그리고 이 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관리할 수 있잖아요. 관리해야죠. 네, 그걸로 좀 불안감을 좀 낮추자고요. 그 1차적인 관리가 백신인 것 같긴 해요. 저 아무래도 백신 얘기도 할 말이 많죠. 네. 아무래도 1차적으로 좀 무서움을 좀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백신인데 이 백신도 사실은 뭐 가장 좋은 적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맞는 게 가장 좋고 뭐 이런 건 있긴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뭐 그때 적기 놓쳤으니까 난 또 뭐 인생 망했어 또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이 그러니까 백신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고 이제 이거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진료 시작할 때도 뭐 일본에서 엄청난 쇼크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진행할 때도 부모님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랬죠. 근데 자궁경부암 백신은 어쨌든 그 주 원인이라고 하는 16형, 18형들을 잡아낼 수 있는 맞아요. 백신이 개발이 됐고 그게 이제 상용화가 돼서 우리나라에는 서바릭스, 가다실 이런 것들이 맞아요. 이제 백신으로 작용돼서 지금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맞고 있죠. 무료로 맞고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나라들이 생기고 있고 우리나라도 시행되고 있는 거고요. 분명하게는 예방 효과가 있고
뭐 한 14세가 되기 전 성관 경험이 없는 없는 경우에 맞는 게 제가 가장 적기긴 네, 해요. 예방 효과 항체가 생길 수 있다라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있죠. 그러면 남자도 언제 맞으면 좋을까? 아니면 뭐 남자도 지금 맞아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있죠. 그냥 남성 이야기 안 빠질 수 없죠. 이 얘기 안 하면 섭섭해. 네, 왜냐하면 자궁경부암이라고 하니까 이게 여성한테만 맞아요. 있는 병이고 여성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고 하는데 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남자 얘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 백신을 꼭 또 여성들만 맞잖아요. 우리나라 지금은 지금, 좀 여성들만 맞고 있긴 하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시도하는 또 그걸 남성들까지 다 분노하는 맞게 사람 하는 엄청 많잖아요. 막 그것 때문에 문제 많이 되죠. 남자한테 없는 건데 왜 네. 이제 남자는 안 맞추고 여자만 맞히냐 막 이런 얘기들도 많기는 하죠. 네, 뭐 호주에서는 뭐 남성이 더 많이 맞고 있는데 왜 왜 우리나라는 안 우리는 그러냐. 여자만 맞히냐 이렇게. 네, 가야죠. 남자가 단계별로. 맞아야 되는 거. 어떻게 남자들이 생각하는 얘기 좀 맞아야죠. 해주세요. 맞자 좀. 네, 맞으셨거든요. 맞았어요, 저도. 가다실 사과였나요? 네, 사과. 구가가 없을 때 맞아가지고. 응, 가다실 사과를 네. 맞았다고. 저도 뭐 학생 때 맞았고 네. 이미 구간은 이미 맞아놨고. 그러니까요. 저는 그 성경험이 다 있을 때 맞아서 자녀분이 있으신 이후에 분들은? 네, 결혼해서 맞은 거라. 그래도 여러 가지 뭐 또 남성들로서 어쨌든 맞았으니까 맞은 네, 이렇게 또 분은 당당하게 안 맞은 얘기할 수 사람보다 있는 그쵸 거죠. 얘기할 수 있죠. 맞아본 놈이 안다고. 그쵸. 네,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HPV균은 예방 백신으로 충분히 그렇게 좀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HPV균에서는 고위험군이 계속 위험성이 있으니까 중간도 있고 저위험군도 있지만 고위험균이 원인균이고 그게 이제 암을 일으킨다는 것들이 명확하니까 그거를 이제 가다실 구가 고위험군만 모아놓은 것들을 정확하게 예방할 수 있는 가다실 구가가 요즘에는 나와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 이 가다실 구가 머크 회사죠. 머크. 저도 되게 비싸게 네, 맞았어요. 본사가 머크일 거예요. 하여튼 뭐 돈 많이 벌고 있겠네. 지금 이 자본주의. 가다실 얘기했더니 지금 막 댓글이 뭐 구가 맞으신 분도 가지고 남성분이 박현우님 맞으셨고 맞으셨네요. 박현우님이 사과 맞으셨고 45만 원 주고 맞으셨으니까 저도- 사과네요. 저 거의 한 60만 원 돈 네네. 했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50세 어머님이신데 이분은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현주님이신 것 같아요. 50세 엄마도 가다실을 맞는 게 맞는 게 좋겠죠. 좋을까요? 가격이 부담돼서 안 맞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직접 가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맞아요. 좋겠어요. 저희가 여기서 이게 맞자라 안 맞자라 네.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네. 예방 효과도 있지만 일단은 그 항체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뭐 남자들한테는 곤지름 예방이나 막 이런 다양한 그 발병률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어차피 조금, 효과적인 것들을 소개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 소견을 좀 들으시는 게 좋겠어요. 저희보다는 네. 의사 선생님 그리고 병원은 절대 한 군데만 가지 마시길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죠. 네 무료 검진도 있으시니까 정기 검진을 받으시고 계시니까 계속해서 추적하시면 좋겠고 검사 받으시면서 관리하시면 좋겠고 혹시 필요하다면 50세라도 그거 맞으시려면 그거를 맞으실 수는 있고요. 권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그거는 직접적인 진료를 받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머님 자궁경부암 검사 받으실 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쨌든 지금 HPV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찌 됐든 막 이렇게 막 무섭고 힘들고 이런 건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확실하게 제가 HPV 원치 않은 남성과 관계했는데 HPV 옮았어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원인 그러니까 모를 불안감? 떠나지 않아서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인 모를 그 생각이. 불안감인 원인 거잖아요. 모를 불안감이 계속 떠나지 않으니까 불안하니까 이분한테는 안심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전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약 혹시나 나한테 그런 원인균 또는 고위험군이 있다 하더라도 생겼다 하더라도 네, 그건 뭐 면역력 관리, 유산균 많이 드시고 좋은 음식도 드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관계에서 내가 투명해야겠죠.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돼야 서로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상대방을 얘기를 해야 돼. 앞에 그 질염 같은 경우는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얘기가 좀 해야 되는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검사를 했을 때 HPV균이 나왔다면 저는 일단은 관계 맺고 있는 분하고는 성관계를 좀 중단하는 게 좋겠다. 맞아요. 네, 그거는 좀 팁을 좀 드리고. 이게 좀 잠잠해질 때까지. 네, 왜냐하면 이제 균이 나오면 계속 지속적으로 검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연 소실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파트너는 치료가 됐는데 나는 계속 그 균이 계속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거죠. 그러다가 둘이 그러한 균이 이제 좀 많이 휴먼 상태로 들어갔다. 그러면 그때는 뭐 다시 둘이 같이 상의해서 콘돔 관계를 끼고 가질 수 있는 거니까요. 얼마든지 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힘내십시오. 네. 아이, 자, 세 번째 사연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이 남겨주신 사연인데 참 이것도 할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여자친구와 200일 정도 사귀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첫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병을 의심할 만한 증상들이 제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항문 쪽에 볼록 튀어나온 게 생겼고 저는 없어지겠지 하면서 넘겼습니다. 그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헤어지셨네요. 헤어졌어요. 저는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항문에 그 증상도 없어졌습니다. 새 여자친구와 지내며 완쾌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다시 사귄 여자친구가 자궁경부암 정기 검진 도중 성기에 사마귀가 생겼다는 걸 들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저 외에 관계를 안 했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에게서부터 감염된 게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고 알아보던 중 가다실 구처방으로 여자친구는 사마귀 제거하고 정기적으로 소독 검사를 받으며 가다실 나인을 다 맞고 이제 마지막 검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는 저한테 HPV 바이러스가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어디서 검사하고 어디서 치료하는지 정보가 없고 다 광고뿐이라서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남기셨네요. 비뇨기과 가야지. 비뇨기과 가야지. 그 이게 참 아니 비뇨기과 가야죠. 정말 20대 남성분이시잖아요. 아마 이렇게 다 경험하실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편하게 그냥 나 생겼다가 없어졌으니까 뭐 괜찮겠지 하셨던 게 다 이렇게 겪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랑 사귀었다 헤어졌는데 본인한테 어떤 HPV 증상들이 뭐 항문 쪽에 뭐가 볼록볼록 튀어났다고 이 검사를 안 받았으니까 본인이 복균자인지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증상이 그게 그냥 물사막이었는지 아니면 뭐 진짜 자기한테 그냥 생긴 어떤 여드름 성기 맞아요. 여드름인지 낭종인지 뭐 모르죠. 여러 가지 뭐 검사도 안 해보고 지금 있었다가 없어졌는데 그 여자친구하고는 헤어졌어요. 근데 또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약간 이게 지금 덤태기 그냥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자친구 내가 처음이라고 하니까 이걸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HPV라고 하니 나는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죄인이다. 약간 이런 상황이 그래서 지금 가다실 돼 라인 있는 처방받고 거잖아요. 사마귀 제거하고 소독 검사 받고 있어요. 이거는 그 여성분은 얼마나 잘하고 계세요. 그쵸. 그런데 본인이 지금 검사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답답해. 그렇죠. 이 핑퐁 치료라고 해서 이 탁구에서 핑퐁 주고받잖아요. 만약에 한 사람은 치료가 완료가 됐어요. 근데 나한테 그 균이 복균돼 있어. 그러면 계속 재발해요. 그럼 그 끝없이 재발해요. 이렇게 재감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치료받는 게 가장 좋죠. 이분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검사 받아야죠. 당장 비뇨기과 가셔서요. STD 검사 받으세요. 근데 이분의 또 말씀에 HPV구나. 치료하는데 정보도 없고 검사 이렇게 막 뒤져봤는데 광고만 뜨는 거야. 광고 너무 많이 뜨죠. 이런 게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 그것도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걸렸으면 병원 가봐야지. 그냥 광고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우선순위가 뭐냐면 우리 남성분 사연을 주신 우리 고민남은 일단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내가 의심했던 증상들이 있고 지금 현 여친이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치료를 받고 있다면 맞아요. 본인이 검사가 좀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필수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를 위해서도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가셔서 그 비뇨기과 가시면 기본적으로 받는 STD 검사도 있고 아니면 HPV 검사를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안내를 따로 해드립니다. 맞아요. 그리고 바로 진료 안 하고 그냥 진료만 하고 치료로 바로 하기 어려우면 상담만 먼저 받으세요. 그걸로도 너무 충분하니까. 무섭다. 그럼 일단 상담 먼저.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만나면 뭔가 편안함을 느끼실 겁니다.
네, 비뇨기과 저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성병에 대한 막연한 공포증을 일단 직접 가셔서 맞아요. 예, 선생님 이게 말 별게 들어요. 선생님.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정확한 원인균을 찾아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맞아요. 예, 계속 몰라요. 그렇죠. 이거는. 이 막연한 고민들과 불안은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산을 이룰 겁니다. 성게 사마귀가 막 요도 쪽에 옮겨서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씻을 때마다 막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지금 치료받고 있는 여친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많이 미안해요. 찢어지죠. 예. 그렇죠. 물론 내가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 확실히는 그쵸. 모르지만 이 경로에 대한 어떠한 확신도 없어요. 지금 상황은 어쨌든 내가 죄인이니까 음. 엄청 미안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진짜 맞다면. 왜냐면 네. 어쨌든 자기가 안일하게 대처를 했던 게 옮긴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인터넷 검색으로 비뇨기과 이렇게 검색하셔서 그 성병 검사 진료 시간도 또 확인해 보시고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까운데 만약에 맞아요. 그게 또 용기가 안 나시면 아, 지나가는 사람 만날까 봐. 그러면 한 블록 좀 벗어난 곳 가셔서 비뇨기과 가시면 한산할 거예요. 요즘에 비뇨기과 아, 그래요? 진료가 좀 한산해요? 한산하니까 가셔서 또 남성분들 간호사들만 계시니까 아, 이제, 그래요? 마음 편안히 가셔서 뭐 때문에 오셨을까요? 하면 저 HPV 검사 받으러 왔는데 혹시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면 다 거기서, 알아서 네, 착착착착 어떠한 시선도 보내지 않고 네, 착착착 해줍니다. 그것만 하시는 분들이니까 뭐 이상한 시선 보내는 사람들은 그 병원 나오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검사가 있고요. 이렇게 비용이 이렇게 들어요를 먼저 이제 안내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내가 뭐 돈도 준비하고 그리고 이렇게 치료를 받고 혹시나 검사 후에 받고. 처방이 필요하면 나오면 네, 그때 치료 의사 받고 선생님하고 이러면 되죠. 같이. 네. 그 HPV 검사 얘기하면서 저희가 STD 검사에 대해서도 이거 간단하게 얘기해줘야죠. 좀 말씀을 드리면 그냥 가장 기본적인 성병 검사예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성병 검사고 보험도 돼서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여성분들은 이제 그 질 쪽에서 이렇게 조직세포 이렇게 채취해갖고 진행하고 남성분들은 소변 검사나 아니면은 이제 체혈 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저는 이거를 우리 딸바 TV 때문에 처음 받아봤다가 그렇죠. 올해에도 또 정기적으로 네, 한번 네.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딸바 TV 들어오시면 제가 직접 STD 검사 받았던 네, 영상이 난쌤이, 있습니다. 난쌤이 영상이 그쵸. 받았던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좀 이렇게 네. 클릭 해주셔서 이렇게 봐주시면 엄청나게 도움이 네. 되시지 않을까. 손수 체험을 해주신 네, 제가 직접 난쌤이, 네. 가서 체험했습니다. 쉽지 네. 않았지만 뭐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참고로 그 난쌤이 가셨던 곳은 산부인과 여성 전문 병원이었고 그리고 STD 검사 비용이 그 보험이 돼서 한 3만 원 정도 12종 이렇게 검사하는데 키트가 딱 이렇게 준비되어 그쵸. 있는 구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가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거는 뭐 주기적으로 받는 게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걱정이신 거 분명히 이렇게 좀 공감도 되고 느껴지니까 제일 중요한 건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보안 유지도 철저하고요. 가셔서 나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확하게 검진 받으시고 검사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몇 개 증상 중에서 제가 조금 남았던 거 하나 뭐 항문 쪽에 볼록 튀어나오고 이런 거 사마귀. 네. 저희 이제 상담실에도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좁쌀 모양의 성기 주변에 뭐가 이렇게 났는데 이거 혹시 HPV인가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이거 혹시 곤지름인가요? 왜냐면 또 들은 건 네, 많아서. 네. 음액 밑에 이렇게 좁쌀 같은 게 여러 개 도돌도돌 났는데 이거 혹시 곤지름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우리 여학생 친구들도 있고. 자 이제 두렵죠? 걱정돼서 이제 상담실 찾았어요. 근데 성장기에는 얼마나 많은 호르몬 분비와 함께 여드름도 성기 주변에 맞아요. 날 수도 있고 나요, 진짜 나요. 꺼멓게 이렇게 편평 사막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마귀 같은 것도 날 수 있고 나는 그렇게 성기 주변에 여드름이 났다? 또 이것도 죄송합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여기서 또 커밍아웃을 해버렸네. 하여튼 그렇게 났어요.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가렵고 뭐가 이렇게 볼록 갑자기 튀어나오고 본인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커져. 이미 내가 이거 내가 뭔 잘못을 했나 이게 연결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불안하죠. 뭐가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나 이런 그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흔히 HPV 그 곤지름과 혼동되는 그런 것들이 좀 맞아요, 있어서 제가 몇 있어요. 개
소개해드리면 방금 이렇게 설명드렸던 뭐 편평사마귀 이거는 이제 성병균의 HPV균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런 걸로 좀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바르톨린 낭종이라고 해서 여성분들은 그 이렇게 바르톨린 샘이 있잖아요. 그 이렇게 질 주변에 살짝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고기 바르톨린 낭종이 이렇게 딱 샘에 이렇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올라올 수도 있고 피지 낭종 같이 이렇게 막 조그맣게 하얀색으로 좁쌀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있고 이런 거 보면 갑자기 없던 게 있거나 딱 이렇게 만졌을 때 따갑거나 이러면 놀라죠.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정확하게 왜 저한테 물어보고 저도 대답해 주세요. 그때 왜 자문자 답하세요? 저도 그때 여드름이 났을 때 성기 여드름이 났을 때 요거 삭제하고 싶다. 성기 여드름 흑역사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도 근데 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런 청소년들도 지금 여드름이 성기 쪽에 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성병과 연결돼 있고 내가 뭔가 성병이 걸리면 큰일이 난다. 이것들을 좀 제어하려면 이런 확인 절차들이 좀 필요하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 박정자 상담실에 와서 물어보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그 정보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럼 이게 난 좀 이제 다르구나. 네, 나한테 이거 여드름이 확실하네. 이런 좀 팩트 체크를 좀 하시고 광고에 속지 말자. 네, 그리고 광고에 속지 말자. 광고에 속지 말자. 네, 그리고 제일 정확한 건 성장기에는 가서 검사 받는 거 두렵죠. 용기도 안 나고. 자꾸 생각나요. 네, 저는 과감하게 여드름이 났을 때 그 저희 사거리에 있는 그 비뇨기과 그 일부러 사람 없는 시간에 가야겠다 싶어서 갔는데 간호사분이 여성분이셔서 깜짝 놀래가지고 문 앞에서 망설이고 저번에 있다가 포경도 5학년 때다고 그러니까요.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다 얘기하시겠네요 이제. 학년을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주춤하고 망설였는데 이제 걸린 거죠. 어떻게 오셨어요 해가지고 끌려 들어갔네요. 멱살 잡혀 들어갔네요. 검사 받으려고 이렇게 쭈삐쭈삐 서 있다가 교복 이렇게 잘하셨어요. 가리고 이렇게. 가린다고 가려줘요? 근데 두렵잖아요. 이게 막 사마귀가 아니라 여드름이 커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갔는데 용기 내서 간 거에 안심을 의사 선생님이 엄청 주시더라고요. 회복도 잘 해주시고 치료도 잘 받았으니까 그 안에 내가 성장기 때 겪는 것들도 있으니까 확인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확인에 대한 중요성을 자신의 그렇네요. 사연을 직접 담아서 말씀해주신 우리 작가님 제가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용기를 냈습니다. 박수 한번 힘내십시오. 쳤어요. 이 남성분도 좀 어려워. 그놈의 힘내십시오. 오늘 힘을 힘내야 몇 돼요. 번을 이분도 오늘, 용기를 갖고 비뇨기과에 직접 가신다면 그 용기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오늘의 답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사연 보내주셨으니까 나중에 갔다 오신 것도에 대한 후기도 참 남겨주시면 참 좋긴 한데 연결이 될지 모르겠네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총 사연들 얘기를 하면서 꼭 얘기하고 싶었던 거 하나가 있어요. 네. 짧고 굵게. 짧고 굵게. 얘기해 주시죠.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예전부터 느끼는 거지만 이제 내가 뭔가 이 성병이든 뭐든 뭔가 딱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곧 죽어도 남자친구한테 말을 못 하겠대요. 그러니까 곧 죽어도 여자친구한테 말을 못 하겠대요. 네. 왜냐면 얘가 나를 어떻게 볼까봐 너무 무섭고 뭔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더 우선인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오늘 핵심인데. 그 얘기하느라 죄송해요, 제 성기 사마귀 때문에. 성기 여드름 때문에. 여드름인데 자꾸 사망이래. 죄송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핑퐁 게임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병이기 때문에 병이 뭐 큰 병도 있고 작은 병도 있잖아요. 치료는 같이 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수인데 나만 치료하고 이제 죽어도 말을 못 하겠어요라거나 아니면 제가 어떤 본 사연은 제 여자친구가 뭐 이런 게 나왔다고 하는데 좀 찝찝한데 헤어지고 싶어요. 이런 사연들도 실제로 봐요. 근데 이 마음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남성분이 만약에 자기가 처음 겪어본 처음 성관계한 여성이라면 일종의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기는 하죠. 자긴 처음이니까. 근데 사실 이해는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말 그대로 병이거든요. 병은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나 너 이런 거 있어서 너 만나기 싫어 이러면 가차없이 버리세요.
너무 또 극단적인가? 딴 남자 만나고 딴 여자 만나세요. 그거 하나 이해 못하면 딴 것도 이해 못해요. 나 진짜 가치관 또 안 맞네. 갑자기 또 전사 모드로 바뀌어가지고 가치관 또 안 맞네 진짜. 네, 이게 되게 난쌤이 얘기한 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그쵸? 이 세 분한테도 해당되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병도 병의 그냥 질병 그래요, 중에 하나인데 병이에요. 병이면 치료하면 되잖아요. 우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난리잖아요. 아, 그 코로나19의 어떤 그런 낙인 찍히는 것들 때문에 또 막 그 확진자들 막 정말 그런 것도 많이 조명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성병에 걸렸다고 고백을 해요. 얼마나 힘들게 예, 고백했겠냐고요. 딸바 TV에서 한번 내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 내 파트너, 내 사랑하는 사람이 성병에 걸렸으면 어떨까요? 했을 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 중에 하나가 그러면 같이 진료 받아야죠. 치료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런 사랑하는 인식이 사람이 얼마나 많아져야 되냐고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성병에 걸렸으면 치료해야죠. 저도 받아야 되고요. 이게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이게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흔치 않으니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가 없이 다들 분노하셨으니까 당장 헤어진다 그러고 뭐라고? 말 네. 근데 자기한테 걸린 걸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은 또 못하고. 네. 근데 그게 어찌 보면 그런 그분의 인터뷰가 이렇게 울림을 좀 주는 것 같아서 오늘의 어떤 저희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감싸줄 수 있고 그게 나쁜 게 보듬어주고. 아니라 치료해야 된다는 게 정답인 거잖아요. 서로가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맞아요. 네. 오늘 댓글을 많이 못 읽어드리긴 했는데 제가 아니 아까 네. 그 성기 여드름 얘기할 때 장현주님이 제 생생한 경험담. 웃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크크님 지각하셨네. 크크님 거의 끝날 때 오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찾아주셔서 부끄럽다는 인식이 좀 네, 사라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게 부끄럽다는 거 그런 마음이 준비됐을 때 아주 소중한 사람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듬어줄 수 있는 것도 자기 네. 역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도 못 보듬어 주겠으면 상처 주지 말고 그냥 네. 헤어지자 하세요. 나는 그것도 참 그래. 그러니까요. 이게 참 헤어지자고 하는 사람도 힘들거든요. 뭐라 그냥. 말을 못 하겠네. 네, 어쨌든 성병을 오늘 딱 주제를 했을 때 가장 걸리는 게 성적인 병하면 사람들이 갖는 그 불안과 공포, 그리고 의심. 네, 의심, 그리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낙인하는 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런 의식을 낮출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오늘 그게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뭐 여드름밖에 기억 안 나요. 성기 여드름이 또 무슨 블랙홀처럼 또. 네. 우리 오늘 마지막 네. 우리 또 또 할 거 해야죠 또. 또 이 시간 제일 힘들어요 진짜. 네, 또 뭐 준비했어요. 이거를- 네,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또 혼자만 생각했죠 또. 아니에요. 준비하지 않았어요. 제가 매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또 이거 남겨주신 가야죠. 분들 네. 저희가 또 추첨해서 또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네. 또 상품권 상품권이 아니고 그거. 모바일 네, 그거 드릴 상품권 거니까 지금 좀 거니까요. 한번 남겨봐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채팅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계시니까요. 성병은 뭐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들었던 생각도 있으실 저 거고. 진짜 이런 거 너무 힘들어. 네, 그래서 저희 난쌤과 크림 작가가 이렇게 같이 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고민하신 다음에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난쌤과 제가 잘 쓰신 분을 한 분씩 뽑아서 그분들께 모바일 딸바주스 상품권을 쏘겠습니다. 자,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성병에 대한 정의를 해보는 시간이 되는 거니까 더 의미가 있으니까요.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도 멘붕이에요. 네, 성병은 성병은 뭐 쑥쑥 써야죠. 써야지. 얄미워. 성병은 우리 작가님 이때 제일 얄미워요.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성병은 그냥 준비했죠? 아니야 이거 어떻게 딱 생각 안 나요. 그러면 저는 오늘 방송했던 단어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준비라고 하면 안 되죠. 준비하면 큰일 나요 제가. 더 이상해. 준비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네, 일단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일단 은성님, 이은성님 방금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이은성님. 그리고 뱅크님 성병은 치료하면 된다. 좋네요.
성병은 그냥 치료하면 된다. 이 정도의 의식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장현주님도 성병은 그냥 병이다. 아, 네, 좋습니다. 크크님 계속 웃고만 계시지 마시고 크크님도 잠깐 오늘 방송은 못 들으셨지만 성병에 대한 생각을 딱 한 줄 평으로 이렇게 딱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여주시죠. 제가 할까요? 제가 먼저 네, 할까요? 자신 있게. 박현우님은 성병은 건전한 병이다. 네. 우리 거 읽어주는 동안 네. 올려주시면 한꺼번에 네, 댓글 읽어봐요. 저는 성병은 예방이고 관리다. 네. 생각보다 엄청 대단한 거 할 줄 알아. 밋밋해. 실패.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기는 그쵸? 감기 왔다고 야 너 때문에 올맞잖아 이게 아니라 그냥 그러지 않나요? 너 기침 야 내가 너 올랐어. 때문에 저리 가 뭐 이런 분위기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감기 오면 좀 예방할 걸. 예방할 걸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방할 걸. 좀 조심할 걸.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감기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리고 걸렸으면 빨리 나야지 관리를 가서 빨리 치료받고. 피디님 웃고 계신데 피디님 네,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불편하니까 빨리 치료받고 그런 게 그냥 일상적이잖아요. 성병은 그냥 걸려도 관리하면 되고 걸리기 전에 예방하면 된다. 이 정도 의식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관리하자. 네. 예방하자. 예방이고 이런 관리다. 거요. 네. 오케이. 포장하기 힘드네. 포장하기 힘들어. 제가 너무 공격했나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봅시다. 우리 날씨 한번 봅시다. 기대감 증폭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자, 난쌤 저는 들어주시죠. 진짜 생각나는 게 너무 없어가지고 우리 오늘 방송하다가 나온 네네. 성병은 핑퐁 치료다. 나보다 좋아. 핑퐁 핑퐁 치료다. 우리가 좋네요. 우리 중간에 핑퐁 게임 한번 얘기했고 네. 우리가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제 결국엔 서로가 그쵸. 치료를 하면 된다잖아요. 한 너무 사람의 좋다. 책임이 아니라 그래서 그쵸. 성병은 핑퐁 치료. 제가 이겼어요. 핑퐁 치료다. 제가 이겼어요. 왜 이 제가 있어요. 패배감이 짙어지지? 이거 탁구대. 그냥 핑퐁 치료라는 단어. 그림까지 그렸어. 굴욕감. 하지만 그냥 너무 잘한 거니까 핑퐁 치료 그러니까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로 딱 그쵸, 받아들인 것 같은 우리의 느낌이라 문제다.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우리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성병은 우리 쭉 읽어드릴게요.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뱅크님부터 성병은 그냥 치료하면 된다. 그렇고 네, 장현주님은 성병은 그냥 병이다. 네. 곱게자란 성병은 꼬꼬님 컨닝이다. 나만 잘한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다. 공부하자. 좋습니다. 꼬꼬님이 하나 받아가시잖아요. 네, 성병은 건전한 병이다. 건전한 병이다. 뱅크님 아무도 우리 대결하냐는데요? 네, 두 분이 대결하나요? 대결구도 만들지 마세요. 대결해. 오늘 하지 마세요, 제발. 잠깐만 오늘 진 건가요, 저? 제발. 예방이고 관리가 진 건가? 제발. 우리 다음 편은 자위인데 자위 뭐로 하시려고요? 오늘 졌습니다 일단. 다음부터 두 분이 대결 모드로 갈게요. 여러분들이 점수를 뽑아볼까요? 매겨주세요. 근데 뽑을 분이 없어. 2명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더 남겨주실 분 안 계신가요? 네, 좀 남겨주시면 자비님이랑 뱅크님. 네, 확 와닿는 걸로 제가 바로 선물 드리겠습니다. 저는. 장현주님의 그 깨알 같은 탁구 이모티콘 재밌네요. 네. 제가 그랬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두 분 정하고 이제 오늘 잠깐 마무리. 크크님 하셨네. 크크님 성병은 스파이 같은 존재이다. 네, 미안해요. 틈새로 아주 잘 넣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죠. 세 분 중에 네. 고르면 돼요. 꼬꼬님은 이미 하나 받아가시니까. 그러시니까 꼬꼬님 오늘은 패스. 네, 여기 계속 저희 딸바 TV 메일 주소 나가고 있죠. 여기로 꼭 연락처 보내주셔야 됩니다. 저는 네. 좋습니다. 성병이 여드름. 크크님이 계속 웃었구나. 나중에 들어와서. 네. 저는 그 장현주님 드릴게요. 성병은 그냥 병이다. 그냥 병이다. 네, 오늘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기도 하고 장현주님이 성병은 그냥 병이다라는 의식을 가지시면 참 좋겠다는 의미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주님. 아하. 그럼 저는 쿠크님 드리고 싶은데 쿠크님 너무 늦게 오셔서요. 스파이 좋다는 의견이 있네요. 그러니까 늦게 오셔서 너무 그러니까. 마음이 아쉬워요. 네, 다음에 일찍 와주세요. 다시 드릴 보기 꼭 테니까. 봐주셔야 됩니다. 저희 상품은 드릴 크크님. 테니까 네. 저는 크크님 할 테니까요. 다음에 꼭 6시 와주세요. 네. 뇌물이에요, 크크님의, 뇌물. 크크님의 성병은 스파이 같은 존재다. 난쌤이 크크- 뽑으셨습니다. 크크님이랑 장현주님께 네. 저희가 네, 딸바주스 딸바주스 모바일권 쏘도록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메일로 번호 네. 보내주세요. 꼭 보내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네. 축하드려요. 박현우님,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박현우님 안 해주신 것 같은데? 건전한 병이다 해주셨구나. 박교현 다음에 한 번 더 도전해 주세요. 네, 저 다음 편 저희가- 자유니까. 꼭 아이디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또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네, 라이브 방송 열심히 달렸네요. 1시간 금방 가요. 1시간 15분이나 갔어요 또. 그러니까요. 네. 저 이렇게 가다가 시간 계속 늘어나겠어요. 그리고 이거 진 사람은 다음 주에 뭔가 벌칙하고 나옵시다. 진짜.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내무도 팠구나. 작가님. 다음에는 제가 벌칙. 뭐라고 나오죠? 되게 달갑지가 않은데 이겼어도. 이긴 사람 중에 뭐 수염 같은 거 붙여도 되고, 수염 붙여도 되고, 수염 다음에 수염. 가발 써도 되고. 가발 있어요? 가발도 있어요 저희. 잠깐만. 그러면은 내가 내무도 판다. 그러면 다음 방송 때 우리 크림 작가님은 가발을 쓰시고 오시는 걸로 그래요?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패배 오늘 인정. 이제 물러가야죠. 네. 물러가야죠. 오늘 이렇게 1시간 넘게 참여해주시고 같이 방송 만들어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방송 때도 꼭 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수요일 되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항상 그 격주 수요일로 이제 오늘 6시. 방송이었으니까 2주 있다가 또 저녁 6시에 수요일 변함없이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 미리 해주세요. 네, 해주시고 또 이렇게 저희 이렇게 예고편도 올라오니까 항상 확인도 해주시고 딸바 TV도 좀 자주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더 좋은 방송 다시 보기는 딸바 TV에 또 올라올 거고요. 또 성교육 라디오 팟빵에서도 다시 듣기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렇게 물러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좋은 저녁 되시고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네. 2주 뒤에 만나요. 제발. 가발. 가발. 노란색 쓸 거야. 노란색. 바나나다 바나나. 바나나 가발 쓰고 올 거야.